자, 카카오 아이 페이지를 일단은 지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갖다 살려서 쓸 거라면은 파일 한 저장 방식이 뭐라고요? 네, JPG예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JPG 쓰시면 되고요. 아, JPG 말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PSD로 하시면 되는데 PNG는 안 된다. PNG로 하시면 단점이 뭐다? 가이드라인 저장이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미지 깨지는 거 신경 안 쓰고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쭉쭉쭉쭉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약간씩 조금씩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 적당하게 뭐 간격도 좀 띄워보기도 하고 자, 밑에 있는 간격만큼 또 해보기도 하고 자, 여기도 간격 조금 띄워 놓기도 하고 사실 이게 이 밑에 거고 이게 위에 거겠죠? 그럼 간격을 또 띄워주도록 하고 장만은 어때요? 띄우면 되지. 네, 뭐 맞아요. 띄우면 되지. 됐네. 아이고 잘 됐다. 선생님은 진짜 손이 몇 개? 벌써 내거 진짜 많은데 내거 더러운데. 자, 자, 앞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요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이름을 헷갈린다면 뭐 해라. 그럼 영역 잡아가지고 카피해서 이렇게 아이고 카피해서 여기다 이름 쓰세요. 그냥 이렇게 헤더 뭐 헤드 박스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거는 뭘로 할 거예요? 이름 써놓으면 헷갈리지 않겠죠?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자,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장부터 제대로 해놓고 할게요. 자, 레이어 쪽에다가 워크에 카카오 아이.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열어서 자, 지난 시간에 문제였던 거가 하나 있었죠. 자, 서체 폰트가 서체 테스트를 몇 개 해본 결과 매우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노트산스 안 쓰기로 했어요. 아, 정말 별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아예 그냥 산세리프만 쓰긴 좀 그러니까 자, 구글이나 아니면 뭐 눈누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 하나 가져오도록 하죠. 자, google.com/fonts. 카카오도 서치 있지 않아? 카카오도 서체 있어요. 만약 카카오 서체를 원하신다면 카카오의 서체를 갖다 쓰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서체는 여기서 찾아가는 게 좀 편하기는 해요. 파이어폭스에서. 네, 뭐 여기서 원한다면 자, 나와라. 폰트 사이즈 있고요. 패밀리 어디 있을까요? 어디? 얘네도 노트산스네. 자, 근데 애플 고딕도 있고요. 네오 레귤러 쭉 있네요. 자, 여기 노트산스가 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자, 제가 썼던 노트산스와 얘가 좀 성격이 다른가 봐요. 왜 얘네가 쓴 노트산스는 그래도 잘 잡히는데 제가 쓰는 건 이상하죠? 자, 이해가 안 가요. 자, 어쨌든 노트산스로 써있는데 전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서체로 그냥 찾아 할래요. 자, 아니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구글에 있는 노트산스를 한번 받아서 해보죠.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웹에 있는 거를 같은 거 맞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요. 자, 100, 400, 700 3개. 자, 그래서 인베드로, 자, 앞전에 했던 노트산스는 우리가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받아 변환했던 거고, 이번에 하는 거는 직접 구글 사이트 거를 갖다 쓰는 개념으로 쓰는 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거고, 그래서 서체를 불러오는 이름 자체도 여기 노트산스 KR 조금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저는 노트산스랑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요. 자. 구글 폰트에서 사용하는 노트산스였습니다. 이제 파일을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링크를 걸어야 되는 아이는 이제 카카오 아이였죠. HTML 안에 있는 카카오 i .html을 연습하자. 그래서 HTML 문서 사이트도 카카오 i .html 데이터 쓰시고, 자, 요거 노트산스 대신에 자, 다른 노트산스로 불러오는 걸로 대처. 자, 리셋에다가는 이미 다른 걸로 불러오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딱히 건드릴 건 없고요. 자, 여기 제가 느낌표를 빼먹었더라고요. 자, 됐으면 자, 아이디 랩에다가 자, 간단하게 내용 들어있는 거 보고 구분 살짝 먼저 하고 글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와우. 이렇게 많아? 자, 그럼 여기다가 헤더, 헤드박스와 광고, 자, 섹션, 자, 뷰박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얘도 뭐 광고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섹션, 여긴 죄다 섹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거는? 카카오, 그냥 스마트 할까요? 자, 스마트 카카오 박스, 몰라. 자, 그 다음에 섹션, 자, 페이, 아이고, 카카오 박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섹션 아이디, 자, 샌드 박스, 말도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내용이니까 얘는 아티클로 컨텐트 박스, 그 다음에 푸터에 풋 박스.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자, 실제 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자, 그래서 모든 아이디들에 대한 이름을 CSS와 연결을 해줍니다. 띡. 자, 해주고요. 자, 아이디 랩의 경우는
가로값 100%. 자,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는 min, width 하나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440 픽셀. 맥스는 따로 안 둘 거라 그러면 쓰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고요. 자, 높이 값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서 늘어나게 하겠다 하시면 오토. 자, 구분하기 위해서 min, 하이트가 필요하다면 500 픽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 오토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구분용으로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죠. 단순히 이렇게만 해놓으시고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별거 없이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화면에 꽉 차는 아이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높이 값을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높이 값 자체를 100%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단 얘를 높이 값 100%를 사용하실 때에는 HTML과 body가 높이 값을 100%라고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브라우저 하나의 크기만큼 사이즈를 가진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이걸 왜 했냐면 뷰박스가 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보면 보이는 이 형태 하나만큼 사이즈를 가지고 있겠죠. 요거.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 슬쩍 볼까요? 자, 요만큼 했을 때 아니네? 얘는 그냥 그대로네? 잘못 봤나? 자, 잘못 봤나봐요. 자, 하나 크기만큼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최소한의 높이 값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다가 가로값 높이 값을 뭐 지정된 크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900픽셀 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 100% 걸어도 이제는 여기 바디 들어가는 크기랑 동일하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100% 하고 min height를 뭐 600픽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를 자, 체크를 하나 해보면 자, 이 컬러죠. 일단 해보면 FFD 뭐 200이라고 나옵니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꽉 차 있는 아이에 자, 주황색 아니 노란색이죠. 노란색 박스가 나와 있고요. 이때 상단에 보이는 아이가 헤드 박스인데요. 헤드 박스는 일단은 자,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 값을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회색으로 일단 주겠습니다. 자, 사이즈 줄게요. 높이 값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크기는 약 35였습니다. 그럼 35 픽셀 쓰면 되겠죠? 없죠. 문제는 얘네들이 스크롤 했을 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고정이 되게끔 픽스드를 쓰고 탑, 레프트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자,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썼을 때 자, 이렇게 끝에 왼쪽 상단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왼쪽 상단의 기준으로 볼 거라면 이렇게만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Z인덱스 정도는 헤드박스에 쓰시는 게 좋다. 자, 이런 얘기까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 사이즈가 조금 더 정확하게 겹쳐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카카오라고 하는 아이가 누군가. 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인공지능 어떤 박스에 해당합니다. 자, 인공지능 박스를 가로값 저는 100%쓸 거고요. 자, 높이 값을 썼을 때, 자, 얼마큼 쓸 거니? 똑같이 100%쓸 거면 그대로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하나의 크기만큼 기준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대로 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 min, height, 높이 값이 필요하다면 적당하게 사이즈를 주시면 되고,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하다면 색상 이용하시면 처리가 다 될 겁니다. 자, 심지어 그 아래 또 뭔가 영상을 담으려고 하는 광고 내용이 또 있네요. 자, 얘도 한번 잡아주도록 해야겠죠. 자, 헤이 카카오 박스라고 하는 여기다가도 가로값 저는 100%, 높이값 브라우저는 똑같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min, height 최소한의 높이값은 있는 게 낫겠죠.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약간의 색깔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미 대놓고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패딩을 통해서 쓸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이 크기가 고정값이냐 아니면 조정이 되는 거냐 라고 놓고 봤을 때 뭐 일단 위아래는 확인 안 해봤지만 좌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위아래도 거의 값이 똑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값이라는 얘기니까 그냥 요거 재서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는 19이라고 되는데 20이라고 쓸 거고 대략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봤지만 그냥 요렇게, 그리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쓰시면 처리가 다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패딩을 썼기 때문에 당장 카카오 박스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구분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박스 내부에다가 div로 뭐 그냥 클래스 inner wrap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이 아이를 자, 나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 하나 걸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이너랩하고 가로값, 높이값,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브라우저 크기를 줄이면 줄어든 만큼 딱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깊이 레이아웃 막 하고 이럴 거는 아니에요, 얘는. 자, 요거 뭐 엄청 큰 아이가 아니니까 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또 써줍니다. 자, 18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샌드박스. 자, 여기도 가로값 100%에 높이값 180으로 일단은 써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뭐 하나 만들어서 끝내 놓고요. 자, 컨텐트 박스 또 있네요. 컨텐트 박스는 35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로값, 높이값,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자, 해놓고요. 자, 푸터가 있네요. 자, 푸터의 경우는 자, 130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백그라운드 컬러도 자, 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냥 겸사 역으로 갈게요. 자, 얘랑 얘랑 사이에
사이에 살짝 떠 있어요. 여기 떠 있고 일부러 떠 있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자, 이만큼씩 떠 있는 거 조정하겠습니다. 뭐 47인데 조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컨텐트와 푸터를 띄우기 위해서 마진 버텀, 자, 47로 봤지만 그냥 45 픽셀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도 45네요. 그러면 샌드박스도 마진 버텀 45 픽셀. 자, 위에 것도 하나. 자, 광고. 애초에 약간 20픽셀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5라고 되어져 있는데 47이지만 45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여서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일부러 살짝 들어가는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뭐 여기다가는 자, 마진 버텀 자, 뭐 한 25 픽셀 쓰겠습니다. 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도 필요하다면 25만큼 내려오겠습니다. 자, 스마트 카카오와 뷰박스 사이니까 여기도 마진 버텀 25 픽셀 이렇게 쓸게요. 자, 중간중간에 공간을 다 띄우는 걸로 처리를 다 해 놓았고요. 자, 스마트 카카오 박스라고 하는 요 사이도 떠 있다면, 요 인공지능 얘랑 여기 사이도 떠 있다면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애초에 우리가 박스 하나 더 만들어서 패딩을 제가 일부러 하나 더 하는 것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순서가 헷갈린 건지 잘못된 건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일단은 확인해 보면, 자, 사이 떴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염. 자, 순서가 조금 하나 엉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푸터고요. 요게 자, 요거 카드. 그 다음 요게 요 파란 거. 그 다음에 여기 헤이 카카오라 써있는 거. 요거 여기까지 일단 맞죠? 맞나요? 자, 쌤 CSS 좀 다시 보여주세요. 네. 됐죠? 자, 지금까지 결과물은 자, 맨 위에 것도 보시면 이게 맞냐? 자, 저 진행해도 되죠? 네, 네. 진행하셔도 돼요. 자, 일정량이 이렇게 딱 줄어들었을 때 그럼 뭐예요? 브라우저 크기에 맞춰서 알려져 있어요. 프리. 자, 이렇게 브라우저 크기에 맞춰서 되는 거죠. 딱 요만큼 브라우저 높이면 딱 요만큼만 딱 가지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여기에 헤이트가 있고, 만약에 제가 민 헤이트라는 걸 썼다면 조금은 커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커지는 경우는 있죠. 약간 더 커졌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의 크기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자, 요거 하나 추가했어요. 미네이트. 자, 카카오 사이트에서 보면, 자, 카카오 사이트에서 보면 몇 개는 이렇게 제가 위아래 조정한다는 거에 대한 변형이 아니라 무엇을 가로로 조정했을 때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아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건 이제 약간의 범위들이 좀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키웠을 때 지금 커졌죠. 지금 가로로 줄이면 일정 값만큼 이렇게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일정 이상 더 작아졌을 때는 더 변함은 없지만. 자, 이제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한번 찾아서 해볼까요? 자, 맨 위에 있는 이 부분, 얘도 지금 보면 가로로 늘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 i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짠 건 그냥 해당하는 크기를 기준으로 조금 더 커져라, 그냥 그 정도가 다지, 스크롤 바에 의해서, 아니 가로에 의해서 높이가 변형되는 아이는 아니에요. 자,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일부러 이렇게 짜는 경우도 많지만, 자, 아까처럼 짜는 경우는, 자,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자, 높이 값을, 자, 높이 값을 70VW, 그리고 뭐 min height를 예를 들어, 자, 700 이렇게. 자, 70VW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700픽셀 제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그냥 설명하려고 쓴 것 뿐이에요. 자,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70VW, VW라고 하는 단위가 뭐예요? 자, 그렇죠. 자, 브라우저의 가로값의 넓이를 기준으로, 자, 퍼센테이지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단위 값을 우리는 VW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때 높이 값을 VW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언데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자, 많이 써요. 오히려 많이 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브라우저의 가로가 전체를 끝에서부터 끝에까지를, 자, 스크롤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포함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여기까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70% 정도 크기, 약 요 정도까지의 크기를 뭐 하겠다? A라는 크기로 얘기를 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A라는 크기로 지정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 실제로는 가로를 내가 줄이면 그만큼 보이시나요? 줄어드는 거. 자, 가로를 늘려 볼게요. 늘어나고, 가로를 줄이면 같이 작아지죠. 자, 아래쪽에 최소한의 높이값을 걸어놨기 때문에 일정량보다 더 작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얘를 없앴다면, 높이값을 70VW만 사용하셨다면 얘는 가로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계속 더 작아지는 현상을 가지게 되겠죠, 사실상은. 여기서 더 작아지지 않는 이유는 min width가 x니까 그런 거고요. 만약에 min width도 없앴다, 그럼 뭐 한없이 작아지겠죠, 사실은. 자, 그러진 않네요. 왜일까요? 자, 어딘가가 또 막혀있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또 찾아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그런 개념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어떻게 접목하시든 상관없지만 저의 경우는 대부분, 자, 이런 뷰박스 같은 곳에는 잘 안 쓰고 다른 곳에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일부러 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아까 보였던 노란색 박스는 사실상 여기가 아니죠. 자, 그러니 이 아이를 어디에 뷰박스의 높이 값에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 대신에 여기에다가 써서, 자, 나는 뷰박스가 브라우저 전체 크기를 기준으로 가로값의 70% 정도 차지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가로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체에서 70% 요만큼 나오게끔 할 거냐 말 거냐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높이값은 나는 700으로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브라우저 가로값이 아무리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700픽셀 이하는 작아지지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 전체에서 가로의 70% 정도를 화면의 높이값으로 가지겠어 라고 추가로 변경하게 되겠죠. 그럼 이 정도면 제법 길 테니까 스크롤이 좀 더 내려가도 더 유지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로 카카오아이에서, 자, 여기 이 부분도 지금 가로값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쵸?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요 위와 왼쪽 바깥쪽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안쪽 부분들이 조금씩 사이즈를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이건 거의 진짜 맛보기용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안쪽에 박스, 자, 스마트 카카오 박스라고 하는 섹션 안에다가, 자, 제목 다 빼고 그냥 합니다. DIV로 총 2개를 만들 거예요. 2개를 만들 거고, 하나는 자, 내용상에 있는 뭐 인공지능 AI, 하나는 헤이 카카오. 그냥 쉽게 할게요. 클래스, 자, AI. 자, 뒤쪽에는 헤이, 자, 쓰죠 뭐. 자, 뭐 말도 안 되는 이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너랩처럼 일정량의 공간을 살짝 두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카카오 박스에서, 자, 첫 번째 거 건너뛰고, 자, 스마트 카카오 박스에서 현재 보이는 것은 특별하게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쵸? 여기다가 패딩을 쓸 거고요. 박스 사이징을 쓰겠습니다. 그냥 쉽게 하죠 뭐. 20픽셀이라고. 자,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안에 들어가 있는 AI 에리어와 Hey 에리어는 왼쪽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플롯 처리가 될 거겠죠. 하나는 레프트와 또 하나는 라이트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안에 있는 아이는 높이값 얘를 기준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수정할 겁니다. 자, 수정할 거고요. 일단은 가로값과 높이값으로 처리하게 만들 건데, 자, 높이값은 저는 전체 기준에서 한 절반 정도의 크기, 브라우저 높이값의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100VH라고 하는 단위도 쓸 수 있습니다. 100VH는 뭘까요? 네, 맞아요. 브라우저 높이 전체를 기준으로 100% 값을 해서 100분열 하는 거,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VH 싫다 그러면 뭐 한 80VH 그러면 80% 정도의 높이값을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얘는 누구 기준으로 변하는 거예요? 브라우저의 높이값의 기준에 따라서 변한다, 이 얘기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고 수정할 겁니다. 자, 가로값에 대해서는, 자, 50VW 하시면 브라우저 전체에서 50% 크기니까 분모의 패딩을 써버리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반반 나눠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분모값을 기준으로, 이건 아마 계산이 정확하게는 안 돼요. 자, 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1440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양쪽 패딩 20씩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러면 1400 픽셀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되죠.
자, 얘를 만약에 내가 자, 가운데 20이라는 공간을 또 빼고 20이라는 공간을 빼면 1380인데 나누기 2를 하겠다. 그러면 690이다 라고 일단은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썼을 때는 자, 어떤 색깔을 입력했을 때 왼쪽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큰 문제가 없이 사이즈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는 더 해야 되는군요. 스마트 카카오 박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럭에 클리어 보스를 써야 되고요. 그냥 클리어픽 쓰면 되는데 자, HTML 안 가고 그냥 썼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높이 값은 얘가 아니라 높이 값이 오토로 처리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해결은 되겠죠. 자, 구분 짓기 위해서 그냥 바깥 부분을 조금 파란색 계통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이 두 가지 가로가 690이라는 얘기는 고정값이에요. 고정값이기 때문에 암만 열심히 여러분 여기다 작업을 하셔도 얘는 그냥 사이가 벌어지는 거지 가로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쵸? 당연히 최소는 상관없죠. 왜? 민 위드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위아래는 전체 기준에서 80% 이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을 때 보이시나요? 같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위아래를 줄이면 같이 줄어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얘네들은 높이값 줄였을 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로가 변해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느 정도 변하게끔 형성되어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럼 수정을 해야겠죠. 690이라고 하는 아이는 최소한의 가로값이기 때문에 min width일 뿐인 거고요. 높이값에 대해서도 자, min height라는 값을 쓰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높이값 조정했을 때 처리가 되는 높이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은 여러분이 직접 재서 그 크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냥 430으로 할게요. 자, 여기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최소한의 값을 넣어준 거고요. 여기다가 위드 헤이트를 안 써버리면 그냥 이게 고정값으로 먹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민과 맥스를 써줘야겠죠. 자, 값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겸사 기억하시라고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가로값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 690 픽셀을 픽셀 크기를 아까 크기 몇 1380 기준으로 해라 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690은 우리가 나누기 누구 기준 1440 픽셀짜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쟀던 거니까. 그래서 690 나누기 1440 그리고 곱하기 100 100분율 계산하는 수치죠. 자, 다시 합니다. 690이라고 하는 아까 가로값 하나 파악해놨어요. 그럼 이 690은 누구 기준으로? 1440짜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나누기 1440 퍼센테이지 100분할 계산할 거니까 곱하기 100 했던 겁니다. 자, 690
나누기 1440 곱하기 100 하면 47점 몇몇몇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가 되겠죠. 소수점 6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까지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단위는 VW로 씁니다. 이거는 한 번 할 때마다 다 계산할 수도 있어요. 네, 한 번 하실 때마다 계산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자동으로 계산하기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엑셀을 이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엑셀에다가 일부러 자, 값, 기준치, 자, 백분율, 그건 뭐 그냥 결과 일부러 그냥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100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기에 제가 무언가를 자, 썼어요. 이건 100이니까 그냥 자, 그러면은 여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실제로 제가 어떠한 값을 썼을 때 이 값을 기준으로 쓰는 거죠. 예. 사용하는 방법은 얘에다가 나누기 기준치 아이고 곱하기 100 했을 때 값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뭐 써야 돼요? 아까 봤던 690이라고 하는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그대로 튀어나오죠. 소수점 넷째 자리가 아니라 여섯째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위에 여기 어디 갔니? 있어요. 방금 전에 봤는데 없었네.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기준치와 요거는 거의 변하지 않겠죠. 뭐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얘는 뭐 사실상 계산이 다 나온 거니까 굳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자, 여기 들어가는 아이를 내가 500픽셀을 쓸 건데 1280픽셀 기준으로 계산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나오겠죠. 여기 나왔잖아요. 얘 나누기 얘 그 다음에 곱하기 값 그대로 나왔죠. 계산하기 싫으시라면 이렇게 엑셀 같은 거 꺼내서 간단하게 양식을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제일 낫기는 해요. 그리고 항상 이 CSS 문서를 쓰실 때 상단에다가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자, 브라우저 1440 크기 기준으로 작성 이렇게 하면 뭐가 됐어요? VW 만약에 쓴다 그러면 1440으로 나누는 거구나 라고 임의로 설명을 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지 않으신다면 VW가 작성된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이 식을 전부 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길 권장은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거를 690 나누기 1440 곱하기 100 이렇게 주석을 달아 주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면 수십 개 수백 개면 언제 다 하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웬 위에다가 여기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 역선할 수 있잖아요. 역선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를 나누고 되고 나누기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역선은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자, 나누기 100 곱하기 1440 하면 690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매번 뒤에다 써서 하시는 게 권장이긴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맨 상단에다가 작성하고 있는 CSS가 어떤 브라우저 크기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봐더라도 어느 크기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주석은 쓸수록 좋아요. 많이 쓸수록.
자, 그럼 돌아가서 자, 내용 돌아가서 여기 있는 47.의 VW가 밑에 있는 얘도 수치가 똑같이 들어갈 거고, 높이값, 자 마찬가지 높이값도 오이. 높이값에 대해서도 가로 크기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430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 690을 기준하고 똑같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아이니까 계산식을 굳이 쓰다면 여기다가 430 나누기 1440 곱하기 100 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굳이 여기다 엑셀을 안하고 또 얘를 썼다면 상관없어요. 뭘 하시든. 자, 430 나누기 1440 곱하기 100 그러면 29.861 나옵니다. 써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나머지 그럼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높이 값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쪽도 동일하게. 정말로 그렇게 반영이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떻습니까? 자, 쭉 움직여 봅니다. 자, 문제없이. 자, 늘려 봅니다. 살짝 가운데가 벌어지거나 좁아질 수는 있어요. 자, 왜냐면 이 수치가 완벽하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쭉 어지간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약간의 가운데 값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조금 가로 값에 대한 수치가 반올림으로 제가 올려놓은 값 때문에 변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약간씩 조절해서 낮추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헤이트가 왜 VW겠어요? 원하는 게 내가 가로 값을 조정을 했을 때 높이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다 VH라고 써버렸으면 브라우저 높이 이렇게 변경했을 때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가로를 줄였을 때 같이 줄어드는 거 원하는 거죠. 그럼 누구 기준이에요? 브라우저의 가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VW가 맞는 거고, 그랬을 때 아까 있던 수치가 430이었다면 430은 가로 기준의 i를 나눠서 곱하기 하시면 거기에 따른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수치가 조금 더 커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오른쪽에 스크롤 이 바까지 포함돼서 VW가 계산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하실 때는 1440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치를 변환해서 쓰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VW라고 하는 단위는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 것인가. 지금처럼 내가 브라우저 크기를 이렇게 가로로 변경했을 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거나 위아래도 같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황일 때, 그런 걸 바랄 때 쓰는 겁니다.